35년 동안 운영하던 포장마차 철거당하고 딸내미도 외면했지만 오히려 대박났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차가운 안개로 시작됩니다. 2025년 11월에 칼바람이 골목을 휘젓는 가운데 최영자 할머니의 35년 한과 포장마차 앞에는 붉은 철거 스티커가 덩그러니 붙어 있죠. 할머니는 새벽 4시 여느 때처럼 쌀가루 반죽을 주무르며 남편의 빛바랜 사진을 바라봅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떠난 남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지만 그 미소 아래로 흘러내리는 할머니의 눈물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오늘로 끝이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마지막 불씨를 꺼뜨립니다. 35년 동안 이곳에서 키운 딸 수진의 학비, 결혼비, 그리고 남편의 병원비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삶의 흔적이 쌀가루 가루처럼 허공에 흩날립니다. 포장마차 안쪽 벽면에는 수진이 어린 시절 그려준 엄마 최고라는 낙서가 아직도 선명하죠. 할머니는 그 낙서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시장의 철거 반원들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 발소리는 마치 할머니의 인생을 짓밟는 듯 거칠고 무자비합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한과를 구워 손에 쥐고 문을 잠급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35년의 추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소리가 시장 골목에 메아리칩니다. 할머니는 포장마차를 등지고 서서 새벽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 하나 없는 하늘은 마치 할머니의 미래처럼 캄캄하죠. 그러나 할머니는 모릅니다. 이 철거 스티커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첫 번째 장의 서막이라는 것을. 서문시장 뒷골목 새벽 5시 30분. 철거된 포장마차의 잔해가 흩어진 채로 최영자 할머니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 있죠. 손에 든 동전 한 잎이 차가운 금속처럼 식어갑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마침내 연결됩니다. 인천의 아파트. 새벽잠을 깨운 딸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물들어 있죠. 할머니는 한숨을 삼키며 말을 꺼냅니다. 포장마차가 철거되었다는 사실, 이제 갈 곳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그러나 수진의 대답은 차갑게 돌아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빚더미,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엄마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라는 한마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 할머니의 숨소리만이 메아리칩니다. 할머니는 부스 밖으로 나와 시장 쓰레기통 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생전에 즐겨 먹던 육과 조각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죠. 할머니는 그 조각을 주워 입에 넣습니다. 쌀가루의 단맛은 이미 사라지고 쓰디쓴 시장의 냄새만 입안에 퍼집니다. 할머니는 쓰레기통 옆에 앉아 35년 전 수진을 품에 안고 한과를 구워주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세상이 따뜻했죠. 그러나 이제는 딸의 전화마저 끊어진 고독한 새벽뿐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고 여보, 나 혼자 남았어라고 중얼거립니다. 시장의 새벽빛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며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은 딸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마지막 희망마저 녹여버리는 듯합니다. 서문시장의 새벽 6시. 하늘은 아직 어둡고 거리는 고요하죠. 최영자 할머니는 쓰레기통 뒤 낡은 박스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철거된 포장마차의 잔해 속에서 건져 올린 쌀가루 한 줌과 남은 기름 한 방울이 할머니의 전 재산이 되었죠. 할머니는 그 쌀가루를 손바닥에 펼쳐놓고 추위에 굳은 손끝으로 반죽을 주무릅니다.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불판 하나를 주워 불을 붙이고 반죽을 얇게 펴 유과를 구워냅니다. 기름 냄새가 퍼지며 시장 골목이 잠시 따뜻해지는 듯하죠. 그때 복지관에서 나오는 3명의 노인 할머니가 할머니 앞에 멈춰 섭니다. 그들은 배고픔에 울상을 짓고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구워낸 유과를 둘로 나누어 건넵니다. 노인 할머니들의 얼굴에 순간 미소가 번지죠. 영자야, 이 맛이야라는 속삭임이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할머니는 그 미소를 보며 35년 전 수진에게 한과를 구워주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금세 비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집니다. 노인 할머니들이 떠난 뒤 할머니는 다시 박스 위에 몸을 웅크립니다. 추위는 점점 더 거세지고 할머니의 숨소리는 하얗게 얼어붙죠.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고 여보, 나 여기서 죽는 거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얼어붙기 전에 할머니는 다시 일어섭니다. 유과 하나를 입에 물고 할머니는 시장 골목을 걸어 나갑니다. 그 발걸음은 비틀거리지만 멈추지 않죠. 새벽 하늘에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할머니의 인생에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서문시장의 아침 7시 태양이 골목을 비추기 시작하죠. 최영자 할머니는 비에 젖은 박스에서 몸을 일으키며 어젯밤 나눠준 유과의 빈 접시를 내려다봅니다. 복지관 다목적실 앞 할머니는 어제 만난 노인 할머니들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갑니다. 복지관 문이 열리자 요리 강사 은경이 할머니를 맞이하죠. 은경은 전날 먹은 유과의 달콤한 맛을 잊지 못해 할머니에게 강의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는 망설이지만 은경의 진심 어린 눈빛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지관 교실 안 낡은 오븐과 쌀가루 봉지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죠. 할머니는 35년 손맛으로 반죽을 주무르며 노인들 앞에 유과를 구워냅니다. 교실은 금세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고 노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복지관 원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무허가 강의 경고장을 내밀죠. 할머니는 당황하지만 은경이 원장을 설득하며 시간을 벌어줍니다. 할머니는 교실을 나서며 은경에게 한 번만 더 구워줄게라고 약속합니다. 복지관을 나오는 길,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의 웅성거림을 듣습니다. 철거된 한과 할멈이 복지관에서 강의한다던데?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할머니는 그 소문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 불씨는 35년 포장마차의 불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불꽃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며 여보, 내가 아직 할 수 있나 봐라고 중얼거립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습니다. 서문시장에서 복지관까지 걸어온 최영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이제 조금씩 힘을 얻고 있죠. 오전 9시 복지관 다목적실은 할머니를 위해 임시로 개방됩니다. 은경이 중고 오븐과 쌀가루 봉지 여러 개를 준비해 놓았고 할머니는 그 앞에 서서 35년 손맛을 다시 꺼내듭니다. 반죽을 주무르는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유과가 오븐에 들어가며 달콤한 향기가 교실을 가득 채웁니다. 처음엔 5명 남짓했던 노인들이었지만 입소문이 퍼지며 30명, 곧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실 밖까지 줄을 섭니다. 할머니는 놀라지만 은경의 격려에 힘입어 계속 구워냅니다. 오븐에서 나온 유과는 금세 동나고 사람들은 한 알이라도 더 먹으려 손을 내밀죠. 복지관 창밖으로 보이는 줄은 시장을 넘어 거리로까지 이어집니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35년 포장마차의 번영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복지관 원장이 다시 나타나 무허가 강의 금지 경고장을 흔들죠. 할머니는 당황하지만 은경이 원장을 붙잡고 설득하며 시간을 벌어줍니다. 할머니는 교실을 나서며 은경에게 내일도 올게라고 약속합니다. 복지관을 나오는 길, 할머니는 시장 상인들의 놀란 눈빛을 마주칩니다. 할멈이 복지관에서 대박 났다던데? 라는 소문이 퍼지며 할머니의 이름이 시장을 넘어 대구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며 여보,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라고 중얼거립니다. 교실 밖줄은 점점 더 길어지고 할머니의 가슴 속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됩니다. 복지관 교실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 오후 2시가 되자 할머니는 은경의 부탁으로 잠시 쉬려 교실 밖 벤치에 앉아 있죠. 그때 시장 쪽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딸 수진입니다. 수진은 복지관 소문을 듣고 인천에서 급히 달려왔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있죠. 할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눈을 피합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속삭이듯 말하려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돌립니다. 35년 동안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손길이 이제는 딸을 밀어내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복지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라고 흐느끼지만 할머니는 일어나 교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찢듯 울려 퍼지죠. 할머니는 교실 안 오븐 옆에 서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듭니다. 여보,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은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여주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반죽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복지관 창밖으로 수진의 그림자가 점점 멀어져 가고 할머니의 손길은 더욱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손길은 분노와 서글픔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뒤섞여 있죠. 밤이 깊어질 무렵 할머니는 복지관 창고에서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35년 전 포장마차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지만 그 불꽃은 이제 할머니 혼자만의 불꽃입니다. 복지관 창고에서 보낸 밤이 지나고 오전 10시가 되자 은경이 할머니를 깨우죠. 은경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있고 그 앞에는 정장 차림의 투자자 3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잠기운이 남아있는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할멈함과 공방 1호점 계약서라는 글씨가 선명하죠. 투자자들은 할머니의 나이를 걱정하며 브랜드 리스크라는 말을 꺼내지만 은경은 단호하게 할머니를 시연대로 이끕니다. 복지관 주방 할머니는 35년 된 반죽통을 꺼내 들고 쌀가루를 붓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반죽은 순식간에 유가로 변하고 오븐에서 나온 뜨거운 한과는 주방을 달콤한 향기로 물들입니다. 투자자들은 하나를 입에 넣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죠. 이건 나이와 상관없는 맛입니다. 라는 말이 터져나오고 계약서는 즉시 서명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지만 그 손길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계약서 위에 할머니의 지장이 찍히는 순간 35년 포장마차의 불꽃이 다시 살아납니다. 은경은 할머니를 꼭 끌어안고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속삭이죠.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서류 위에 살짝 얹으며 여보, 우리 공방 생겼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복지관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은 이제 할머니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듯 햇살로 가득합니다. 서문시장의 정오, 햇살이 새로 문을 연 할멈함과 공방 1호점 간판을 비춥니다. LED 불빛이 반짝이지만 문 앞에는 여전히 35년 된 반죽통이 놓여 있죠. 최영자 할머니는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오븐에서 각 구워낸 유과를 손님들에게 나눠줍니다. 공방 안은 달콤한 향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 시장 골목은 오랜만에 활기로 넘쳐납니다. 그때 줄 서던 손님들 사이에서 수진이 나타납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공방 안으로 들어서고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갑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은 공짜로 먹어라는 할머니의 말에 수진은 눈물을 쏟아내죠.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35년의 상처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합니다. 공방 안 손님들은 그 광경을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봅니다. 할머니는 오븐에서 나온 마지막 유과를 수진의 손에 쥐어주고 한과 한 알에 내 인생 다 들어갔다라고 속삭이죠. 시장 골목은 이제 할머니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박수로 가득합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공방 벽에 걸며 여보, 우리 잘 해냈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햇살이 공방 안을 가득 채우고 할머니의 미소는 35년 만에 가장 밝게 빛납니다.